자, 우리 뭐 할 차례인가 하면 절차적 특수성 할 차례, 그지? 절차적 특수성. 맨 앞에 뭐 나와 있습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게 있다, 그지?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조금 이따가 본격적으로 설명할 텐데, 행정심판을 전치한다는 말은 전치 앞에 둔단 말이잖아, 그지? 행정심판을 앞에 둔단 말이야, 그지? 뭐 앞에 둔단 말이야? 여기 뭐 들어가? 소송이란 말이 들어가. 그래서 소송 전 전치를 말하는 거지, 그지? 소송 전에 두는 거, 그지? 예. 그래서 요거는 다른 말로는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이렇게 말해. 예. 그러니까 소송을 하기 전에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런 말이지, 그지? 예.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두는 목적은 뭘까?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두는 목적은 뭡니까? 행정처분은 있잖아. 행정기관에서 더 잘할 수 있겠지. 전문적일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요.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소송 경제 빨리 해결해 주잖아, 그지? 예. 뭐 그런 이유야, 그지? 경제적으로도 좋고 전문적으로도 좋다는 거지. 그래요. 그래요. 이제 1994년 7월에 행정소송법은 아주 대폭적인 개정이 있습니다. 전면 개정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1998년 3월부터 이제 발효가 돼요. 예. 이 재정연도하고 시행이라고 너무 차이나지, 그지? 예.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길었던 어쨌든지 그래서 요때 많이 바뀐 게 뭔가 하면 대표적으로 바뀐 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그러니까 폐지된 점,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행정소송이 3심제로 된 거, 뭐 이런 거, 그지? 옛날엔 2심제였다는 거지. 그래.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바뀌었어. 그건 행정심판사항이구나. 오케이. 어쨌든 신검의 특수성 금방 했고, 그지? 2심제라는 거. 그 다음 피고의 특수성. 피고라는 것은, 그지? 피고, 원고, 그지? 이렇게 쓰잖아. 예. 원고, 피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그지? 원고는 뭡니까? 억울한 사람이야, 그지? 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라고 그러고요. 그 상대방, 당한 자지, 그지? 소송을 당한 자를 피고라 그러는 거지. 피고나 원고나 둘 다 뭐일 것을 요구해요? 사람이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요. 내가 옛날 이런 거 했습니까? 도롱뇽은 원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롱뇽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사람일 것을 요구하는데, 재밌게도 있잖아. 이 행정소송 중에 대표적인 소송이 뭡니까? 항고소송이잖아, 그지? 항고소송은 사람이 아닌 기관을 피고로 합니다, 그지? 얘는 행정기관을 피고로 해요. 행정기관을 피고로 해. 행정기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행정청. 처분을 한 처분청이 피고가 돼요, 그죠? 요거는 행정소송만이 갖는 좀 특수한 것, 그지? 사람이 아닌 기관이 피고가 된다는 점, 그지? 왜 그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관련 청구의 병합이라는 거 있다, 그지? 관련 청구의 병합은 국가의 작용으로 인해서 손해도 발생하고 또 국가의 작용에 대해서 피해도 구해야 될 때, 그지?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그지? 이런 것하고 뭐하고 취소 소송하고 결부돼 있을 때, 그지? 취소 소송은 무슨 소송이야? 항고 소송. 손해배상 청구는 무슨 소송이야?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 소송. 얘도 그지 같은 마찬가지, 그지? 민사 소송으로 한다, 실무적으로, 그지? 민사 소송.
민사소송이고 얘는 행정소송이야, 그지? 예. 그런데 취소를 하는 것과 손해배상을 하는 것의 원인이 같아. 예? 그런 걸 뭐라 그래? 취소하고 요거를 관련 청구소송이다 이렇게 하기에 관련 청구소송. 취소소송하고 관련 청구소송 둘 중에 주된 것은 뭡니까? 취소소송이 주된 것이야, 그지? 예. 그래서 취소소송하고 관련 청구소송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서로 병합을 할 수 있어요. 병합. 병합이라는 말은 뭡니까? 함께 심리한단 말이야, 그지? 병합 심리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취소소송이 계속된 병원, 취소소송을 담당하는 법원하고 관련 청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하고 서로 다를 수 있잖아. 다른 경우에는 병합하면 어디로 합칠 것 같아요? 이렇게 합칠 것 같아? 이렇게 합칠 것 같아? 주된 곳으로 합친다, 그지? 주된 곳이 뭐야? 예,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합치게 되는 거지, 그지? 자, 또 하자. 손해배상 청구, 원상회복 청구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 뭐를 전제로?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이거 어떤 처분이겠어?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또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서 원상회복을 해야 될 때, 그지?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소송을 하기 전에 뭐를 반드시 해야 돼요? 취소소송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 그지? 예. 그 이유는 뭐예요? 뭘 제거하기 위해서? 공정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지? 공정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그지? 이게 선결 문제, 공정력의 문제인 거지, 그지? 그래요. 그 다음에 직권주의는 했지. 직권주의는 뭐에 상대하는 말이야 그랬어? 변론주의에 상대하는 말이야, 그지? 주장과 입증을 법원이 지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이야, 그지? 근데 직권주의가 요청되는 이유는 뭡니까? 공공복리, 행정소송이 추구하는 바는 공익, 뭐 공공복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지? 그래서 소송에서의 주도적인 지위를 누가 갖는다? 법원이 갖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엔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심리주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주장 또는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것, 이게 직권탐지주의. 그 다음에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것, 직권심리주의, 그지? 뭐 그런 게 간단해. 그 다음 집행부정지 원칙. 집행부정지 원칙도 이 행정소송에서 소송상의 특징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요. 일단 뭔지는 보자, 그지? 집행을 정지할 거냐 부정지할 거냐, 그지? 자, 갑이라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 공인중개사야. 공인중개사들은 있잖아.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법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 있지, 그지? 그래서 어떨 때 그 제재적인 처분을 받게 되는가 하면 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중개요율. 중개요율을 준수하지 않으면 뭐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돼요. 중개요율이라는 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전세 가액이 1억이다. 1억이면 이 중개비로 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개사가 0.03% 맞나?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 예, 그럼 0.03%인가? 뭐 하여튼간에 이 정도 받을 수 있어. 근데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되게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요 요율에 위반하면 영업정지 1월 정도의 처분을 받게 돼요. 뭡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있잖아. 요 사실 하루에 몇 명의 손님을 받겠어요? 많이 못 받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형정을 하는가 하면, 야, 1억인데 있잖아. 내가 9천만 원에 소개해 줄 테니까 너 100만 원 더 줘. 뭐 이렇게 이야기 한단 말이지. 사실 전세에서는 많지 않고요. 매매의 경우에는 많아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마트에서는 안 깎는구나, 그지? 구멍가게에 가면 500원 깎으려고 노력하잖아, 그지? 집은
500만 원도 깎을 수 있어요. 말을 잘하면. 그런 역할 누가? 중개사가 해주고 500만 원 깎고 자기한테 100만 원 주면 둘 다 이기다 이런 거지, 그지? 그래.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 깎고 얘한테 100만 원 주고 나서 고발해 버립니다. 근데 이 중개법에 의하면 중개요율표를 그 영업소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실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지 적당한 위치에 달아놔야 되잖아요, 그지? 공인중개사무실에 가본 사람 있어요? 어디 달아놓는가 하면 여기다, 여기. 저기 천장 바로 밑에 안 보입니다. 맨눈으로는 망원경 봐야지 이렇게 보이는. 그건 뭐야? 게시 의무는 지켰는데 보여주기 싫은 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대개는 근데 이게 다 알아. 뭐 매매의 경우에는 몇 프로 이런 거 다 사람들이 아는 거지. 아니면 또 어떨 때 이제 처분을 받게 되는가 하면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런 거 하면은 그거 작성한 사람도 원래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이 한 3배 정도를 내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는 영업정지 1월 이런 걸 받게 돼. 자, 영업정지 1월 받았어. 영업정지 1월에 처분을 받았어. 영업정지 1월에 처분을 받았는데 있잖아. 이 사람이 나 억울해요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은 갑이 그지 요율을 준수했다는 거지, 그지?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나는 요율을 준수했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지?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야. 객관적으로 보면 갑의 말이 맞는지,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 처분청의 말이 맞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그지? 예, 그래.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 있잖아. 소송 제기의 효과로서 영업정지 처분의 효과가 정지하겠나, 정지하지 않겠나 이런 문제지, 그지? 예, 그래요. 정지할 것 같아요, 정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상근 정지할까 정지하지 않을까? 정지 안 한다, 그지? 집행 부정지다 이런 말이지, 그지? 그러면 정지 안 하는 게 옳을까 정지하는 게 옳을까? 이것도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지? 사실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는 이 사람 말이 옳은지 행정청의 말이 옳은지 모르잖아. 그런데 딱 정지해 버리면 이 사람은 영업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지, 그지? 실제로 이 공인중개사가 한 달 동안 문을 닫잖아, 그지? 이런 위법한 사유로. 그러면 얘는 망합니다. 아니,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이거 말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제일 그런가 하면 있잖아. 음식점은 1개월 정도 영업 정지 당하면 망해요. 예. 동네에 그런 음식점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문 닫고 있어 봐라. 한 달 동안 문 닫고 있다가 다시 하려면 다시 재개업해야 돼. 뭘 고치고.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가요. 사람들 심리가 여기 영업 안 하나 보다.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영업자에 대한 불신이 시작되니까 그 가게에는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있잖아, 이게 집행을 부정지하는 거, 정지하지 않는 거, 정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영업 정지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말이거든, 그죠? 그게 옳은지 아니면 야,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말이잖아.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붙어보자라고 말했을 때 영업을 정지하는 게 옳은지는 사실은 뭐의 문제다? 정책의 문제라는 거지, 그지? 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 이건 누구의 입장을 더 두둔하는 겁니까? 누구의 입장을 더 우위에 두는 거야? 처분청, 행정의 입장을 더 우위에 두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정지해버리면 이건 누구의 입장을 두둔하는 거야? 이거는 저기 누구야? 원고, 그지? 원고 입장을 더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지? 더 이제 두둔하는 입장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사실은 정지를 택할 거냐 부정지를 택할 거냐 이거는 뭐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있잖아, 유럽의 그 대륙법계 국가 몇몇 나라들은 정지 원칙을 취하기도 한다는 거지, 그지? 사실 요거는 우리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공정력하고 비슷한 의미를 지녀요. 공정력은 뭡니까?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지닌다, 그지? 봐봐, 집행정지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효력을 지닌다. 비슷하잖아, 그지?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말했다고? 공정력의 소송상의 효과가 바로 집행부정지 원칙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견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행부정지 원칙은 공정력과는 무관하다, 그지? 이 공정력은 이건 뭐야? 이거는 법리의 문제입니다. 법리의 문제라는 건 논리의 문제라는 거지, 그지? 이거는 법리의 문제고요. 얘는 정책의 문제라는 거지, 그지? 근데 있잖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집행부정지가 원칙인데 그럼 이 사람 망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집행을 정지하는 거, 집행을 정지해야지 이 사람이 먹고 사니까, 그지? 그런 점에 대한 뭡니까? 뭐 옳다는 의견이 반영이 되면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거지, 그지? 예. 근데 대개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되잖아. 그러면 요 영업정지에 대한 판결이 본 판결 아니야, 그지? 본 판결은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야. 예. 근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본 판결이 인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지? 예. 근데 집행정지는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 해주는가 하면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 예를 들어서 있잖아. 이 나중에 집행정지,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정이 났어. 그러면 이 사람은 영업상의 불이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겠지, 그지? 국가배상을 청구해서 받더라도 나는 이것으로 회복이 안 돼. 예? 그런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런 경우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죠. 뭐 회복할 수 없는 이익, 회복할 수 없는 이익이 있을 때는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겠지, 그지?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이런 거야.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있잖아요. 이 사람을 강제 출국시키는 겁니다. 강제 출국시키면 그 강제 출국의 내용이 위법하면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그치? 그런 건 뭡니까? 이건 회복할 수 없는 이익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다, 그지?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엔 제소기간의 제한.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인데 둘 중에 뭐가 적용된다고? 빨리 도달하는 게 적용이 된다 그랬지. 근데 사실은 둘 중에 뭐가 적용되는가 하면 앞에 것만 적용이 돼요, 사실은. 처분이 있음을 한 날로부터 90일이 적용이 돼. 왜냐하면 처분이 있음을 모르기는 아주 어려워요. 불이익한 처분은 뭐를 통해서 옵니까? 반드시 등기를 통해서 오거든. 그지? 그래서 뒤에 거는 누구한테 주로 적용되는가 하면 있잖아. 자, 처분에 상대방이 있고 제3자도 있지, 그지? 제3자가 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복효적 행정행위는 있잖아. 나한테는 덕이 되고 제3자한테는 피해가 된다거나 나한테는 피해가 되지만 제3자한테는 덕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3자도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제3자는 자기는 처분이 있음을 모르잖아, 그지? 제3자한테는 통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또 조금 융통적인 게 있잖아. 제3자가 전혀 그런 걸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알 수 있는 사유가 전혀 없잖아, 그지?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또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해. 처분이 있음을 한 날은 불변기간이라 그래. 안 변하지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은 가변기간이에요. 느릴 수 있어, 뒤로. 그건 뒤에 또 배웁니다. 그래, 그런 거 했고, 그 다음에 뭐 있노? 실질적인 특수성. 실질적인 특수성에서는 뭐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사정판결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 그지? 사정판결 기억납니까?
사정 판결은 말 그대로 사정이 있는 판결이야, 그지? 뭔가 사정이 있는 판결인데 이거 뭡니까? 그 청구인의 청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인용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해요. 왜 기각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공공의 복리 때문에, 그지? 그래서 사정 판결은 뭐가 무엇보다 우선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하는 그런 결정인 거지, 그지? 그래. 그 다음에 행정소송 유형. 우리나라는 있잖아. 행정법원을 두고 있다, 그지? 행정법원은 어디 몇 개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서울행정법원 하나밖에 없어. 근데 있잖아. 행정에 관한 사건이 옛날에 2심제였던 그런 잔재가 남아 있어서 행정법원의 법원장은 고등법원장급인 사람이 합니다. 예, 지방법원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요. 다른 지방에서는 뭡니까? 행정사건 전담부를 두어서 행정사건을 따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국가주의다, 사법국가주의다. 사법국가주의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그지? 행정국가냐 사법국가냐 어떻게 구분한다? 행정법원을 특수한 법원으로 두고 있느냐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방행정법원, 고등행정법원 이런 조직이 있을 때 우리는 행정국가라고 말한다는 거지. 행정소송의 한계 봅니다. 한계. 행정소송의 한계로는 두 가지 써여 있네. 첫째, 사법 본질 상향계. 첫째, 구체적 사건성. 구체성과 개별성. 그 다음에 추상성과 일반성. 국가가 또는 행정이 국민한테 주는 영향들 중에는 있잖아. 요렇게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요렇게 영향을 주는 것도 있어. 그지? 구체적이고 참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국민을 규율하는 방식. 그다음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방식. 그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다.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라는 말 요거는 뭔가 하면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거지. 그지? 권리 의무의 발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지? 발생이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사건별로 발생하는 걸 말해. 그지? 그래서 요 구체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권리 의무의 발생이 일회적인 걸 말합니다. 한 번. 추상적이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어나진 않았어. 사실은 일어날 것을 예정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개별성, 일반성, 이거는 뭡니까? 대상으로서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지? 이건 한 사람, 이건 여러 사람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한 사람한테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 한 번 발생하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옛날에 이런 거 했잖아. 이런 처분은 무슨 처분이라 그래? 이걸 일반 처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 있다? 구체성이 있어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구체성이 있어요. 구체성이라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발생했느냐는 말이지. 그지?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느냐는 말이지. 그지? 이 추상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직접 권리 의무의 발생이 바로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걸 예정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이게 법령인 거예요. 그지? 법령. 법령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명령을 말하는 거지. 왜냐하면 법률은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빼고 행정이 하는 것만 따로 해서 명령. 그지? 무슨 명령이야? 사실은 법규 명령인 거지. 그지? 처분 이렇게. 그래서 법규 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추상성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지. 예. 그래서 명령 중에서 법규 명령 중에서 있잖아. 어떤 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돼요? 어떤 명령?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명령을 처분적 명령이라고 말해. 그지? 예. 처분적 명령이라는 것은 구체성이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요. 자, 그래서 처분적인 명령이 아니고 그러면 일반 명령. 처분적 명령이 아니고 일반 명령은 그러면 어떻게 다툴 거냐, 그지? 이거 어떻게 다툴 수 있어요? 이거는 직접 그것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는 없고 뭐 할 수 있어요? 명령규칙 심사권을 발동한다거나, 그지? 간접적인 방법으로밖에 못해, 그지? 명령규칙 심사는 또 뭐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헌법 소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 그지? 법적 해결성.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해야 돼, 그지? 해결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 돼.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것들로는 어떤 게 있어? 통치행위, 그지? 통치행위는 왜 안 돼요? 고도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지?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거야, 그지? 또 뭐 있어요? 재량행위, 그지? 재량행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지? 재량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잖아. 옛날에는 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 이래 이야기한다, 그지? 삼을 수는 있는데 사법심사에서 재량행위의 위법성을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지만 안 받아주지 이런 뜻이지. 그 다음 뭐 있어요? 뭐 그런 거 있네. 특별 권력 관계, 그지? 특별 권력 관계하고 특별 행정법 관계의 차이점 뭐야? 특별 권력 관계는 행정상의 일정한 목적으로 행정이 국민 일방, 그지? 국민을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그지? 일방적이고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관계다, 그지? 그래서 이 포괄적으로 지배하는데 그에 의해서 뭐 권리나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 그지? 거기에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게 고전적인 특별 권력 관계론이고요. 현대적인 특별 행정법 관계론은 법률적인 근거는 요한다, 그지? 권리의 제한은 있더라도 뭐 그런 거 옛날에 했잖아. 권력 분립에 따르는 한계. 권력 분립에 따르는 한계로는 어저께 설명한 의무 이행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 이행 소송. 의무 이행 소송은 뭐에 대해서 한다고? 행정의 부작위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지? 행정의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 이행 소송이라는 거를 할 수 없다, 지금은, 그지?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 행정 소송의 유형은 법정화되어 있다, 그지? 법정화되어 있는데 의무 이행 소송이라는 유형은 행정 소송에서 유형화되어 있는, 법정화되어 있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소송이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자는 인정설, 그지? 뭐 부정설이 있다, 그지? 부정설은 판례 입장이다, 그지? 인정설은 이건 뭐야? 이거는 어떤 이름으로 인정하자는 거야? 무명항고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했다는 말이지, 그지? 어저께 했어. 그 다음에 이것이 부정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권력 분립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거 했지. 그런데 있잖아, 이것도 좀 정책적인 판단이다, 그지? 독일 같은 경우는 있잖아, 재밌게도 의무 이행 소송을 인정한다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권력 분립이란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구상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소극설 거기 노트 책 보시면 있잖아. 권력분립상, 권력분립의 원리상 행정에 관한 1차적 판단권은 행정 스스로 갖는다. 행정에 관한 1차적 판단권은 행정 스스로 갖는다는 것이 바로 부정설이야. 소극설. 그지?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체주의. 행정심판 전체주의는 아까 말한 것처럼 1998년부터 이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시행이 되면서 도입된 제도인데, 목적은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의 자기 통제 기능을 활성화하는, 그지? 그러니까 행정 스스로 잘못된 점을 한번 시정해 보자는 그런 입장에 출발한다, 그지? 그러면 그래요. 사실 이 행정심판제도는 영미 대륙으로 이렇게 나누면 좀 대륙적인 그런 시스템 성격을, 냄새를 많이 갖는 그런 제도다, 그지? 그러면 영미에는 없느냐? 영미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각이 달라. 그러니까 대륙에서는 행정 통제적인 입장, 영미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좀 빨리 좀 구제해 주자, 뭐 이런 입장, 그지? 요거는, 요런 거는 또 어디서 볼 수 있노? 행정 절차에서도 볼 수 있어. 행정 절차는 영미식 제도야, 대륙식 제도야? 영미식 제도야, 그지? 영미에서 행정 절차를 뭡니까? 이렇게 도입하는, 시작한 그런 이유는 어디 있어요? 국민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자는 입장이에요. 그죠? 권리 구제적인 입장이고요. 대륙에서 행정 절차를 두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한다.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래요. 오케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자, 필요적 전치에서 뭐로 바뀌었다? 지금은 임의적 전치로 바뀌었다는 거지. 언제? 98년부터, 그지? 임의적 전치로 바뀌었다는 말은 행정심판을 거쳐도 되고 거치지도 않아도 되는 게 그냥 국민의 마음이란 말이지, 그지? 그런데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에는 어떤 게 있겠어요?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에는 그거하고 비슷해. 재판 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비난 때문에 그렇겠지, 그지? 필요적 전치를 한다는 거는 무조건 다 심판을 거치라는 말이니까, 그거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 소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조금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요. 그래서 필요적 전치에서 임의적 전치로 바뀌었는데, 임의적 전치로 바뀐 경우에도 있잖아.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으면,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필요적 전치가 됩니다. 그거는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국민에게도 유리하고 소송 경제적으로 국가 전체 입장에서 훨씬 더 좋다는 거겠지, 그지? 그거는 어떤 것들이 주로 있는가 하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운전면허 처분이. 그 다음에는 조세 처분이. 조세 처분 중에서도 뭐만 얘기 해당되는가 하면 국세 처분, 관세 처분만 얘기 해당이 돼. 지방세는 아니야. 지방세는 옛날에 있잖아. 이렇게 강제하는 것이, 필요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위헌참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무원의 인사상 처분. 공무원의 인사처분. 인사상 처분은, 인사상 어떤 처분? 불이익한 처분이야, 그지? 뭐 징계를 받았다거나, 그지? 요때는 공무원의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이름이 조금 달라요. 다른 이름이야. 뭐라고 불리는가 하면 소청이라는 이름을 불려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소청이라는, 요거는 뭡니까? 특별한 행정심판이야, 그지?
특별한 행정심판이야. 이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소송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것 중에서 대표적인 거예요. 운전면허, 조세처분, 국세나 관세처분, 그 다음에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처분. 근데 있잖아, 운전면허를 행정심판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면허 처분 뭘 말하는 거야?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정지 이런 처분을 말해. 예. 지금 행정사들이 요거 해서 먹고 삽니다. 그지? 예. 그 다음에 국세나 관세 처분. 그래. 요거는 뭐 어떤 것 때문에? 이거는 그 전문성, 특수성 때문에 그래. 예. 전문성인데 국세나 관세는 요 다음에 나올 수도 있지만 선택적 필요 절차야. 선택적 필요 절차라는 건 뭡니까?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거야. 둘 다가 아니라 심사청구라는 게 있고요. 행정심판의 유형 중 이것도 특별한 행정심판이지. 심판청구라는 게 있어요. 심사청구는 어디서 하는가 하면 국세청에서 해요. 심판청구는 어디서 하는가 하면 국세심판원에서 해요. 국세심판원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하면 기획재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심사청구, 심판청구 둘 중에 하나를 거치면 소송으로 갈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있잖아. 옛날에는 심사청구도 거치고 심판청구도 거치고 그리고 소송으로 갔거든. 네. 조세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 우린 누굴 찾아갑니까? 세무사를 찾아가지. 그지? 이게 좀 건이 커, 규모가 커. 그럼 누굴 찾아가는가 하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변호사하고는 있잖아. 사실은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액의 범위가 조금 달라지는 거지. 그지? 변호사 하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세무사 할 수 있는 자격을 같이 줬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으로 갖게 되는 부수적인 자격이 많았어. 변리사도 변호사 하면 자기 신청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지? 변호사가 너무 많아져서 이 법무사들은 변호사들이 자꾸 자기 업무를 한다는 거야. 등기를 있잖아, 등기. 개인 등기는 아무 큰 도움이 안 돼요. 개인 등기는 뭐 소유권 설정 등기 이런 거 해봐야 자기한테 떨어지는 수입이 뭐 한 4, 50만 원 많아야 정말 그지. 이게 풀로 다 받아야. 그것도 서로 경쟁이 붙어서 요즘은 인터넷 법무사들이 많잖아. 인터넷에다가 내가 입력하면 걔가 서류 꾸며서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지? 그럼 좀 2, 30만 원 싸,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수입이 되는 등기는 어떤 등기인가 하면 요즘은 근데 이것도 쉽진 않아요. 새로 아파트가 들어오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아파트가 1000세대다, 그지? 그러면 여기 소유권 설정 등기를 이제 단체로 맞는 거지. 그러면 한 세대당 수입이 50만 원이라 그래도 50만 곱하기 1000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 되잖아, 그지? 예.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는 로비가 있고 또 부정이 좀 생기고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조금 부정적이잖아, 그지? 예. 우리 아파트에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를 매년 하는데 있잖아. 매년 같은 사람이 나와서 단독 후보로. 다른 사람이 한번 나가보려고 전화를 해봤더니 아주 싫어하더라 그래. 왜 네가 나오냐? 나온 이유는 뭐냐, 그지? 혼자 먹다가 이제 나눠 먹으려니까 이런 거 아니면 뭘 하는가 하면 은행에다가 돈 빌릴 때 뭘 합니까? 저당권 설정이라는 걸 해.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도 하고 돈을 다 갚으면 저당권 말소 등기라는 걸 하겠지, 그지? 그거는 한 건당 얼마 하는가 하면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지? 그래서 5만 원 받아서는 크게 뭐 도움이 안 되겠지, 그지? 심지어는 이게 얼마까지 떨어지는가 하면 17,000원까지 떨어져요. 큰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저당권 말소 등기가 뭐 1000건이다, 뭐 이렇게. 그럼 뭐 조금만 남겨 먹어도. 근데 사실 법무사들은 이 법리적인 지식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 팔아.
그래서 그냥 여직원 임명만 하면 되는. 그래서 법무사의 어떤 법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 없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뭡니까?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자기만. 이제 계급이라 사회적인 지위로 보면 세무사하고 법무사하고 조금 비슷한 등급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가산점 줄 때 보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몇 점, 가산점이, 법무사나 회계사는 몇 점, 이런 게 있어. 옛날에는 세무사 하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상상할 수 없지. 공무원 하다가 세무사가 되니까 또 수입의 차이도 엄청나고. 요즘은 있잖아, 세무사 자격을 따고 세무공무원 9급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왜 들어왔을까 제가. 신분이 더 낮아지는 거 아니야? 왜 들어오는가 하면 있잖아, 신참 세무사로 영업을 하면 새로운 시장을 뚫어야 되잖아, 그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세무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세무공무원으로 들어가면 이 사회적인 지위는 조금 낮을지는 모르지만 세무사와의 관계에선 갑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자기 발을 넓히는 거야. 그래서 한 5년 정도 하다가 그러고 다시 세무사로 개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나가면 참 힘들어 이제는.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적용 범위 하는 거 있다, 그죠? 그 옆에 보면 적용 범위. 자,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있잖아, 행정소송에 적용이 되는 여러 가지 법리들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취소소송에 규정이 되어 있어, 그지? 취소소송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 다른 소송에 준용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이 규정은 있잖아, 어디 있는가 하면 당연히 취소소송에 있어요. 근데 준용이 어디까지 준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어디까지 준용이 되는가 하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까지 준용이 돼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까지는 준용이 되는데 어디에는 준용이 안 돼? 그러면 뭐 있어? 취소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또 뭐 있었지? 무효등 확인 소송이 있었잖아, 그죠? 여러분 앞으로 이 행정소송법 할 때 있잖아, 항고소송의 유형이 세 가지라는 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유형은 취소소송, 부작위 확인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암기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적용 범위는 요 두 가지만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죠? 취소소송하고 부작위 확인소송이면 적용이 되고요, 무효 확인소송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당사자 소송에는 적용이 되게 안 되게, 그 다음에 기관 소송이나 민중 소송에는 적용이 되게 안 되게, 요건 있잖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지? 요것도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지? 그 이유는 뭔지 설명해 볼게.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행정 내부에서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잘못을 자체적으로 시정하는 기능이야, 그지? 시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 말합니까? 치유하는 기능을 말해요. 치유하는 기능. 근데 하자 중에는 있잖아, 하자 중에는 치유가 가능한 하자도 있고 치유가 불가능한 하자도 있어, 그지? 치유가 가능한 하자를 우리는 취소라 그래, 그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치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효인 행위는 치유가 불가능해요, 그죠? 그 이유는 뭐야?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치유가 불가능해.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심판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준용 규정이 없어요. 준용 규정이 없어서 적용이 안 돼. 이유는 뭐라고? 이거는 하자가 뭐해서 중대하고 명백해서 뭐가 안 된다고? 치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시정을 할 수 없어요, 그죠? 시정을 할 수 없어서 안 된다, 이런 말이지, 그치?
당사자 소송에는 왜 적용이 안 될까? 그러면 당사자 소송에는 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안 될까? 그래, 뭐 같은 말이야. 요거는 뭔가 하면 있잖아. 요거는 항고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행정심판은 항고소송이거든. 항고쟁송이거든. 행정심판은. 그지? 예. 행정심판은 항고쟁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고소송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얘는 항고소송이 아니지. 그지? 예. 행정심판은 뭘 다투는 건가 하면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다투는 거야. 항고소송은 뭘 다투는 거야?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거야. 둘 다 뭐 공통점으로 처분을 다투는 거야. 그지? 얘네들은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지.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 필요성 보면 행정청의 시정 자성의 기회, 뭐 행정청의 전문 지식의 활용, 법원의 부당 경감, 구제를 위한 시간의 비용의 절감, 그지? 충분히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결함은 개별법에 의한 절차. 자, 요건 뭔가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 있노? 지웠나? 그러니까 행정심판과 그런 유사한 절차를 개별법에 두고 있는 경우에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지? 그걸 우리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라고 그래. 그런 규정이 없을 때는 행정심판법이 적용이 된다. 그지? 그래서 일반 행정심판 절차와 특별행정심판 절차로 구분이 된다는 거지. 그지? 문제는 말이야. 이름만 다르면 상관없는데 절차가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거나, 그지? 그 다음에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한 원리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상급기관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처분청 지가 자기 스스로 행정심판기관이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단 말이야. 그지? 근데 사실 제일 많이 지적되는 건 뭔가 하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의 문제야.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이잖아. 그지? 근데 어떤 데는 30일짜리도 있고요. 어떤 데는 60일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뒤에 거 없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행정심판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처럼 2단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낮은 인용률, 행정심판에서 인용률은 있잖아. 한 20-30% 정도야. 좀 낮죠. 그죠? 예.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잖아. 폐지되고 나서는 인용률이 갑자기 높아진 적도 있어요. 한 45%까지. 근데 다시 지금 한 25%에서 한 30% 인용률이 그렇습니다. 근데 있잖아. 그 행정심판을 해보면 인용률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지. 기본적으로는 팔은 바깥쪽으로 굽기는 좀 어렵거든. 그지? 안쪽으로 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처분청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관계가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상급청이 이 하급청, 처분청의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도 그전에도 상급청은 감독 기능을 계속 하고 있던 그런 측면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감독을 잘못했나 뭐 이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잘 안 해주려고 그래. 그때다가 행정심판 하러 가보면 막 서류가 이렇게 많이 쓰여 있는데 누구의 의견을 많이 듣는가 하면은 그 심판 이제 제가 할 때 그 이제 조사관의 의견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담당자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보잖아. 그지? 그럼 약간 이 편견을 갖게 되는 심판위원도 그런 점도 있고요. 심판위원은 주로 어떤 사람이 하는가 하면 대학 교수들이 많이 합니다. 대학 교수들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들이 하는 데 있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들이 행정심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소송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정심판 맡았던 사건 있잖아. 그거를 자기가 나중에 소송을 한다니까. 사실은 그러면 자기가 행정심판에서 이거 인용해 줄 리가 없지. 기각돼야지 소송할 거 아니야.
그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전문가 풀이 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해. 한 번 가면 뭐 짧은 시간에 막 5건, 10건씩 이렇게 하니까 깊이 있는 심리를 못 하잖아, 그지?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럼 좀 심판위원회를 뭡니까 볼륨을 조금 크게 해가지고 이 심판 그룹을 많이 만들면 되는데 그래는 또 안 하더라고. 별로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 조직이라는 게 행정 심판을 하는 조직도 행정 조직이다, 그지? 자기 조직이 살아남으려면 자기 일거리가 많아야 돼. 일거리가 많아야지 조직이 커지지. 일거리가 없으면 조직을 없애버릴 거 아니야. 요거부터 하자. 소송의 유형. 소송의 유형에는 있잖아. 크게 형성의 소, 그 다음에 확인의 소, 그 다음에 이행의 소.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것이 있어요. 형성의 소라는 말, 형성, 법에서 형성이란 말 여러 개 나오잖아, 그죠? 형성권, 그지? 형성적 행위, 형성소송, 형성의 소, 그 다음에 형성 판결, 그지? 이런 여러 말이 나오는데 있잖아. 요 형성이란 말은 뭐를 형성한단 말이야? 법률 관계, 권리를 형성한단 말이야, 그지? 법률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이란 말이지, 그지? 법률 관계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 권리의 행사로 인해서 법률 관계가 창설, 변경, 소멸되면 그게 바로 형성권인 거야, 그지? 형성권의 대표가 뭡니까? 취소권. 행정행위, 아니,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함으로써 법률 관계가 소멸돼 버리잖아, 그지? 그런 걸 형성권. 형성적 행위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법률 관계가 창설되는 걸 주로 형성권, 형성적 행위라 그러지. 형성의 소송은 소송의 결과, 이거 마찬가지. 소송의 결과로서 있잖아.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는 걸 말해. 그래서 행정소송 중에서 있잖아. 형성의 소에는 어떤 게 있겠어요? 대표적인 게 이 취소소송이 있는 거야. 취소소송. 확인의 소에는 어떤 게 있어요?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지. 무효등 확인소송. 확인소송은 형성보다 약하지, 그지? 요거는 어떤 관계, 어떤 상태임을 확인만 해주는 거야, 그지? 확인만 해주기 때문에 행정한테는 간접적인 강제만 가능하겠지. 무효라고 확인해 줬으니까.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 이행의 소는 없어요. 없어. 어디에는 가능해요? 당사자 소송으로는 가능해. 그런데 항고소송에서는 이행의 소가 없어. 왜 없다 그랬어?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의무 이행 소송이 안 되는 이유하고 똑같아, 그지? 이행의 소는 안 돼.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는 가능해. 이행이라는 거는 뭐 해달라는 거거든, 그지? 예를 들어서 국가배상을 청구해서 국가배상 해주시오. 이런 거 이행의 소에 속하는 거지, 그지? 봉급 청구하는 거 이행의 소에 속하는 거지. 당사자 소송이 확인의 소로도 돼요. 확인의 소로도 당사자 소송이 돼. 어떤 지위를 확인해 주시오 이런 거 돼요. 당사자 소송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옛날에 우리 뭐 할 때 배웠는가 하면 있잖아. 무효와 취소의 구별할 때 배웠는데 무효하고 취소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느냐 여부다, 그지? 그런데 취소소송은 있잖아. 취소소송은 뭐가 있는가 하면 제소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무효는 제소기간이 없어요. 그지? 왜 그런가 하면 취소는
자, 이거 물어보자. 취소 소송에서 제소 기간에 제한을 둔 이유는 뭘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행정법을 잘하게 되는 거지. 무효에는 왜 제소 기간을 안 둘까? 그지? 예.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자의 중대 명백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정말로 행정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언제라도 호소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런 뜻이야, 그지? 그런데 취소의 경우에는 호소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법률 관계를 빨리 확정해야 된단 말이야.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게 유동적인 상태로 계속 있으면 불안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옳든 그러든 빨리 확정해야 되니까 90일 내로 정해란 말이야. 그런 뜻이야. 그래서 취소 소송에서는 제소 기간이 있고 무효동 확인 소송에는 제소 기간이 없는데 이런 거 있잖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우리는 이 하자가 취소에 해당되는 하자인지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인지 몰라요, 그죠? 법률 전문가는 몰라, 사실은. 나도 몰라. 판사도 몰라. 그래서 뭡니까? 심리를 통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봐야지 결론에 도달하는 거지. 그래서 판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런데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할 때 보니까 이거 취소 아니다. 이 정도는 무효야 라고 판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그지? 취소 소송에서 무효 선언적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지. 그지? 예. 그 다음 거꾸로 이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지. 그지? 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뭡니까? 취소 소송에서 무효 선언적 판결을 할 때는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제소기간 지켜야 돼요. 무효 선언을 하면서도 제소기간 왜 그런가 하면 있잖아.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각하가 돼버려. 그러니까 심리를 할 수가 없어, 그지? 심리 해봐야지 무효 선언적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심리를 못하니까 안 돼. 제소기간을 지켜야 돼. 여기는 어때요?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취소 판결할 수 있어요. 그때는 있잖아. 요때는 제소기간 지켜야 되게 안 지켜야 되게?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취소 판결 해주기 때문에 그래. 예. 그래서 취소 판결을 하긴 했는데 있잖아. 이건 나 보니까 이 처분이 있으므로 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버리잖아. 그제? 그럼 기각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서는 각하라는 게 아니지.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일단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받아준단 말이야. 받아줬는데 심리를 해본 결과 취소에 해당되고 그거는 제소기간이 이미 지나버렸잖아. 그지? 그러면 기각이 되겠지. 그지? 몇 가지만 읽어보자. 459페이지 보시면 이행의 소 부분만 읽어볼게. 이행 청구권의 확장과 이에 기한 이행 명령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의무이행 소송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판례와 다수설은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어떤 게 있다고? 이행 명령을 목적으로 한 당사소송, 국가배상소송, 손실보상소송, 봉급 청구소송, 연금 청구소송 이런 게 다 여기에 속할 수 있겠지. 뒷장 보세요. 항고소송 보니까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사기 위법 확인소송, 그지?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형성소송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요게 뭐야? 무효확인소송에서 취소 판결 하잖아, 그죠? 요때가 형성소송적 성격을 가진 판결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에서는 이행의 소나 확인의 소가 가능하다, 그지? 항고소송에서는 이행의 소가 없지, 그지? 아까 본 것처럼.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투는 방법은 사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이의신청이라는 걸 하겠지. 둘째는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행정심판을 하겠지. 셋째는 뭐 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이라는 걸 하겠지. 그지?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이의신청이라는 건 있잖아.
이의신청이라는 거는 처분청한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임의 절차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있잖아. 법률의 명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 개괄주의처럼 있잖아.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다음에 행정심판은 있잖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그지?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제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있어. 처분청을 경유해서 하도록 했거든.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에다 바로 해도 되고요. 처분청에다가 갖다 내도 처분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로 이렇게 옮겨주도록 되어 있어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그런 거지, 그지? 그래요. 이것도 임의 절차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임의 절차. 행정심판은 법률에 명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뭡니까? 법률에 명시 없어도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뭐야? 개괄주의야, 그지? 개괄주의. 요거는 열기주의의 일종의. 그래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있잖아.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뭐라 그래? 재결이라 그래, 그지? 재결. 행정소송에서 심리의 대상, 행정소송에서의 심리의 대상은 뭐가 돼요? 원처분이 심리의 대상일까? 아니면 재결이 심리의 대상일까? 행정소송에서 심리하는 대상은 원처분이 위법함을 다툴까? 아니면 재결이 위법함을 다툴까? 어떤 경우에?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그런 말이야, 그지?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원처분, 그지? 그럼 재결은 아닌가? 꼭 그렇진 않아. 재결주의를 취하는 나라도 있어. 그걸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주의라고 붙은 거는 뭡니까? 그런 나라, 다른 나라도 있다는 거거든, 그지? 그게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말이거든, 그지? 그래서 재결주의, 원처분주의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원처분을 취한다는 말이지, 그지? 다만 자, 두 가지 기억해야 돼. 예외. 재결주의는 아니야, 그지? 원처분주의를 취하는데 예외적으로 있잖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재결도 대상이 돼요. 재결도 대상이 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도 대상이 된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성동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해야 되거든. 그런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안 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서, 그지? 그건 뭡니까? 재결기관을 잘못 선정했잖아, 그지?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내렸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그 자체가 위법인 거든. 우리나라에도 재결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재결주의라는 말은 뭐야? 처분, 행정심판, 행소를 거치는데, 행정소송에서 이 재결 내용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거는, 그지?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재결주의라 그래. 재결주의는 당연히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한다. 맞아? 재결주의는 재결을 행정소송에서 심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니까 행정심판 안 할 수 없겠지, 그지? 그래서 재결주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당연히 수반합니다. 그지? 맞아?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재결주의를 수반할 수는 없지. 그렇지만 재결주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당연히 수반하는 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뭔가 있는가 하면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중노위원회에서 재심해. 그 다음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 그지? 이런 경우에는
중노위 재심이 행정소송에서의 심리의 대상이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불법 해고, 그지? 뭐 그런 경우, 부당 노동행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면 불복하게 되는 경우에 중노위에 재심하거든요. 소송했을 때, 이 재심의 결과가 바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는 감사원의 변상 판정 재심. 감사원에서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 이거는 사실은 행정심판기관하고 처분기관이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의 재심은 소송 재결주의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특허심판원의 특허심결. 이건 뭔가 하면 특허를 냈는데 어디 특허청에서 그지? 아, 특허도 아니다 결정해 주겠지. 그럴 때 불복할 수 있는 기관이 특허심판원이라는 기관이 있단 말이지. 이게 행정심판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지? 여기서 뭐 심결을 다시 거친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재결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래 당연히 행정심판을 거치게 된다, 그지?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